손 소독제를 바르고 영수증을 만지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되는 독성 물질이 맨손일 때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고 늘 피곤하고 원인 모를 피부 트러블이나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어쩌면 그동안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칼로리나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켜 살찌는 체질을 만들고 나아가서 만성적인 염증과 다양한 질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저 오비소겐, 비만 유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분들 중에 40대 워킹맘들이 참 많으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죠. 식단도 철저히 하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하지만 살은 계속 찌고 온몸에 이유 모를 두드러기가 번져서 잠까지 설치는 상황이 되어서 내원하십니다.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때문에 업무 집중도도 크게 떨어져 있고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다들 스트레스성이 아닐까요? 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점점 지쳐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나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문제의 원인을 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적에게 돌려드리는 일이죠. 기능의학의 관점은 다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 습관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아침마다 플라스틱 텀블러에 뜨거운 커피를 담고 점심은 배달 음식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저녁에는 피곤함을 이기려 향이 진한 입욕제를 사용하는 습관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매일 몸에 오비소겐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몸속 환경 독소와 해독 능력을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몸속에서 특정 환경 호르몬의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를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오비소겐이 지방 조직에 계속 쌓이면서 살이 빠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오비소겐이라는 녀석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비소겐은 우리 몸의 사령부인 내분비계를 공격하는 교란 물질입니다. 진짜 호르몬의 흉내를 내거나 또 그 활동을 방해하면서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일으키죠. 특히 체중 조절 시스템을 집중 공격해서 우리 몸을 3가지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을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수 자체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는 정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에너지 소모량을 낮추는 신진대사 조절기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되는 거죠. 셋째,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해서 가짜 배고픔을 유발하고 폭식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비만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호르몬의 대사를 방해해서 이명이나 난청을 일으킬 수가 있고 면역 시스템을 과민하게 만들어서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면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 만성 피로가 생기는데요. 아무리 자도 피곤한 상태가 생길 수가 있죠. 즉,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양이 독성을 결정한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저용량 효과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아주 적은 양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비만과 질병의 스위치를 켜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비소견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 비스페놀 A입니다. BPA라고도 하죠. 단단한 플라스틱, 주로 재활용 7번이나 통조림 내부의 코팅에 쓰입니다. BPA 프리라는 라벨은 안전하냐? 이것도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해성을 가진 BPS나 BPF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프탈레이트입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향을 오래 가게 하는 데 쓰입니다. 가장 교묘한 노출 경로는 향료라는 표기입니다. 세 번째, 파라벤입니다. 화장품, 치약 등에 널리 쓰이는 방부제인데요. 매일 반복되는 노출이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뒤섞여서 예측 불가능한 독성을 나타내는 칵테일 효과입니다. 마치 술과 수면제를 함께 먹으면 위험한 것처럼 각각은 기준치 이내라도 함께 몸에 들어오면 훨씬 더 큰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행 규제는 이런 실제 노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라벨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는 것은 안전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에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뜻일 뿐 화학 물질이 녹아서 나오는 것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흠집이 난 용기를 가열하면 위험성이 훨씬 커집니다. 또한 태아기, 유아기, 사춘기처럼 신체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에 노출은 평생 질병의 감수성을 결정하는 영구적인 손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몸의 통제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부터 점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 대신에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도자기 용기로 바꾸고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바닥에 재활용 기호를 확인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2번, 4번, 5번입니다. 3번, 6번, 7번은 가급적 식품 용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라스틱 용기든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하지 마세요. 둘째, 욕실용품을 들여다보세요. 향료나 파라벤으로 끝나는 성분이 없는 무향 제품을 선택하세요. 화해나 EWG, 스킨딥 같은 성분 분석 앱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셋째,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세요. 마트나 카페에서는 가능한 한 전자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종이 영수증을 만진 후에는 꼭 손을 씻고 특히 손소독제를 사용한 직후에는 종이 영수증을 만지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분들의 경우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의 교정과 함께 몸 안의 해독 시스템을 되살리는 기능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곤 합니다. 내 몸에 쌓인 독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전문적인 기능의학적 접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나 모발 미네랄 검사는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부담의 수치를 확인하고 고갈된 해독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은 바로 이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할매의원 김혜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